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조직배양과 육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영양분식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육묘 쪽에서 특히 이제 그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 아주 이제 뭡니까? 큰 중심만 묻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배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이라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 등을 뮤근 상태에서 배양해가지고 갈려열고 무형주라고 돼 있죠. 그쵸? 해서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것을 조직배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놔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직배양 그럼 뭐요? 여러분들 그 유리병석에서 이렇게 식물체 키우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요거 떨리시면 됩니다. 요걸 갖고 조직배양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뮤균 상태에서 이 밀본동 상태에서 뭡니까 그 작물을 이렇게 배양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균 같은 거, 병균 같은 게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 쪽에서도 뭡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했을 때 대추나무 빗자루병, 그죠? 아직까지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뭐냐고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현재 두 번이나 기출 문제에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이렇게 지문으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문제, 야, 혹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된다 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뒀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뭡니까? 가장 어떤 병이가 발생이 돼요. 빗자루병이 발생이 됐어요. 대추나무에. 그랬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예,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처음부터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발병 안 되도록 처음부터 예, 뭡니까? 이렇게 조직배양을 통해서 뭡니까? 무병주만 병원균이 없는 그런 대추나무를 묘목을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균,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발병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그런 병충해 방지 대책이 뭡니까? 그렇죠? 경종적, 재배적 방지 방법인 거예요. 다 연결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장점 배양, 캘러스 배양, 화분 배양, 줄기 배양, 역경 배양, 이게 뭐냐면요. 시키면, 야, 뭘 배양하느냐. 그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심적인 거요. 생장점 배양 있죠. 세포, 조직, 기관 등을 묵은 상태에서 배양한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생장점이라는 게 줄기, 잎, 뿌리, 요런 세포를 생장점을 배양을 해가지고, 뭡니까? 식물체로 다시 재분화하는 거. 그걸 갖고 생장점 배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캘러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봐보시면, 왜 캘러스 배양인가 하면 뻔해요. 여기 보면, 조직의 상처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형성된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인 캘러스를 배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화분 배양은 뭐예요? 꽃화자, 예, 분가를 할 때 분자니까, 뭡니까? 꽃가루겠죠. 그죠? 꽃가루를 배양하는 것을 화분 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줄기 배양은 줄기를, 배양하는 거고, 역경 배양은 엽은 잎, 경은 줄기잖아요. 그러면 잎과 줄기를 배양하면 역경 배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 가서 작물의 분류도 보면 엽체류 했다가, 어떤 걸 엽경체류 했다가, 어떤 걸 인경체류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쵸? 예, 뭡니까? 비늘, 줄기. 그래, 비늘줄기를 갖고 인경이라고 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양파 마늘이 있고. 근데 그걸 크게, 대체적으로 양파 마늘을 뭐라고 하면 줄기채소라고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세부적, 어떤 분류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그 분류도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또 다른 쪽에 속해 있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한 쪽까지는,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거나, 혹시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오면, 야, 화분배양 그러면 뭔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황할 거잖아요. 그런 당황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은 하여튼, 생장점 배양하는 거, 요것만 딱 떠올리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유리병석이 키우느냐? 야, 병원체가 발병 안 되도록 무병주 상태로 식물체를 배양하고 싶어서 조직배양한다. 조직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리를 어떻게 하냐면 전체 형성,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전형성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 형성능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번 분화한 식물세포가
적인 식물체로 또다시 이 제체가 다시 제자잖아요. 다시 분한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된 것이 그 다음에 또 분화하면 또 새로운 또 뭡니까 또 그 뭡니까 그 작물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걸 그걸 갖고 재분할하게 했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갖고 조직배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장점은 뭐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기는 제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이제 그 뭡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장점은 뭐다? 그렇죠. 재배 좋으니까 요거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개는 재배 좋지 않은 게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직배양이 요렇게도 이제 뭡니까? 그 옛날에는 종자 키워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각종 병충해 많이 발병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지난 시간에서는 젖먹 그 뭡니까 바깥 채소 같은 거는 접목을 해갖고 동질조금병을 예방해갖고 재배를 하고 있구나 그걸 배웠고 이 조직배양이라는 게 보니까 이거 병원체가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병해가 발생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병원체가 발생 덜 되도록 뮤균 상태에서 배양하는 거 그 무병주 그죠? 그리고 묘 붙은 걸 뭐겠어요? 결국 이렇게 육묘처럼 이런 묘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서 뭡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묘 그다음에 이제 육묘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종자를 처음부터 뿌려서 키워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육묘를 하겠습니까? 요 필요성? 그렇죠. 결론은 이거예요. 조기 수확 증대, 그죠? 토지 이용률이 증대, 병충해 등 재해 방지 다 재배에 좋잖아요. 그리고 요 추대 방지도 재배에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제시가 된 게 봄배추를 육묘기지만 추대하고 결과하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이거 돼 있잖아요. 배추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배추 잎을 먹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추대가 된다 하면 우리 뭡니까 그 온도편에서 고온 장애 하면 뭐죠? 그래 조기 추대 딱 떠오르시죠, 그죠? 너무 막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꽃이 피어버리는 거예요. 꽃이 빨리 피면 결국 어떻게 꽃이 피는 순간부터는 뭐가 딱 성장이 멈춘다고요? 그렇죠. 잎줄기 크는 그런 영양 성장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봄배추에 꽃이 딱 피는 순간에 더 이상 배추 잎이 안 커버리면 배추를 왜 키우겠어요? 배추 이파리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데, 그죠? 그래서 추대가 되면 안 되니까 추대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육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풀에서 배추 재배하니까 자꾸 조기 추대가 되고 하니 그래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육묘를 해가지고 육묘를 한 이후에 그걸 갖고 또다시 실제로 뭡니까 그 재배할 수 있는 토양에다가 다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육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육묘가 뭐냐? 서술하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육묘구나. 요 사진 한 장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육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사과나무 같은 거는 뭐죠? 야광나무, 아급의 나무, 그게 실생묘를 사용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실생묘가 뭐냐면 종자를 키워서 뭡니까? 이렇게 육묘하는 거. 그걸 갖고 실생묘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영양번식에서 또 배운 게 또 뭐 있습니까? 삼목, 취목, 접목 배웠잖아요. 그 영양체를 이용해서 삼목을 하거나 취목을 하거나 접목을 해서 뭡니까? 키우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뭡니까? 이렇게 삼묘, 취묘, 접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양번식처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종자를 키워서 뭡니까? 이렇게 육묘를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유성생식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딸기를 재배할 때 딸기 씨를 뿌려서 이렇게 키워서 그것을 이제 뭡니까? 재배 토양에다 다시 옮겨 심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딸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뭡니까? 영양번식 있잖아요. 그죠? 영양번식법에 의해서 뭡니까? 키워가지고 그걸 갖고 다시 이제 재배하는 토양에다가 옮겨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용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저도 처음에 실생묘가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 이게. 근데 이 실생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할 때 실생묘 한두 번 정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실생묘는 그냥 씨를 뿌려서 육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영양체를 이용하는 거는 뭐죠? 삼모, 취묘, 접묘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묘가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요. 근데 중요한 게 공부는 끝났습니다. 벌써. 그 결국 왜 하냐? 예, 수학 작물 재배 좋으니까 수확량도 중대하고 막 다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추대 방지 뭐 그런 것도 작물 재배 결국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 육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막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머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육묘라는 건 그냥 뭐 그 경작자께서 아이 나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해갖고 그렇게 키우는 건데 경영육묘라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그 경작자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도리어 그 육묘된 것을 어디 뭐 누가 그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야 우리 한 100개만 좀 팔아 해갖고 그걸 사가지고 직접 재배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인건비도 줄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육묘를 대량적으로 막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업체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는 것이 그냥 공장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육묘를 대량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용기 같은 것도 더 이렇게 규격화한다. 그쵸? 공장, 라면을 생산하면 그 규격이나 그런 것이 약 이게 몇 그램이냐, 이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계속 대량으로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육묘도 또한 용기까지도 이렇게 규격화해서 그렇게 육묘하는 거를 공정육묘라고 한다. 그리고 또 그걸 갖고 프로그묘 있잖아요. 프로그묘. 예. 프로그묘하고 공정육묘하고 또 같은 의미예요.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공정육묘라고 했다가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프로그묘라고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쵸? 여기 보면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폼 연결 포트의 파종화 육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용기가 똑같이 만들어져 갖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있죠. 규격화된 묘를 연중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거. 그죠? 일관 체계한 장치한 묘생산 시설에서 그러니까 아마 공장막처럼 이렇게 육묘하는 걸 공정육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경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노랑바탕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경화를? 그렇죠. 온도편에서 내동성 강화, 뭐 이렇게 갖고,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뭡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겨울에 사과나무가 추위를 뭡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 봄에 사과가 달리겠어요? 안 돼.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동성을 견디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과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뭡니까? 경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는 뭡니까? 적응시키는 것, 그걸 갖고 경화라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경화, 제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풀이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경화가 이런 통상적으로,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경화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내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것도 한번 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가기 전에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모종을 굳히는 것. 그걸 갖고 경화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온도편 말고 또 비편에 가서 어떻게 죠? 예, 배 같은 거 육묘하고 그대로 이식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안 되죠. 그죠? 환경에 적응하지 안 되기 때문에, 예, 각종 이렇게 또 병해가 발생한다. 제가 갑자기 지금, 백화묘인가요? 예, 그렇죠. 백화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벼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들어가서, 그죠? 그걸 갖고 백화묘로 간다. 그래서 그것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경화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요 의미만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시면 다르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상토는 결국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토양, 우리가 작물 재배하려면 땅에다가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이렇게 굵어가게 된 용기에다 심을 거 아닙니까? 여기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데다가 심을 거 아니에요. 용기가. 그쵸? 근데 그 용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물 심어갖고 작물이 자라겠어요? 아니죠? 거기다 흙을 만들어서 넣어줘야만이 작물이 살 거 아닙니까? 자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흙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상토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육묘 용기에 들어가는 흙. 예. 근데 그 흙도 일반 땅에 있는 흙 같은 거 뜩 파가지고 그냥 삽으로 퍼가지고 그러다 집어넣지는 않겠죠. 예. 토양의 필수 원소도 어느 정도 적정하고 이렇게 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주 그 좋은 양터로 만들겠죠. 입단 구조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육묘형 상토로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토는 여기 보면 알지만 뭐 우리 토양판에서 제일 처음에 뱄을 때는 뭐죠? 배수가 잘 되고 이게 뭡니까? 배수성. 그죠? 예, 보수가 좋으면 이건 뭐예요? 보수성이 좋은 거고 비료 성분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죠? 결국 보비성. 예, 비료 성분을 잘 머금고 있어야 되니까 보비성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의 그 가장 좋은 조건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병원충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 병충이 바글바글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흙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이용하는 거. 그걸 갖고 상토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 또 이거는, 뭡니까? 결론은 앞에 그 뭡니까? 우리 그 조직배양, 뭐 아니면 영양분식,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하겠어요? 장점? 그렇죠? 예. 작물 재배 다 좋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거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상토, 이제 그 앞에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상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토. 예. 그래갖고 요즘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뭐 논하고, 논욱은 좀 점토가 많죠. 그죠? 예. 그 강에는 모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혼합이 돼야만이 그게 양토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퇴비 같은 거. 퇴비가 결국 뭐죠?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도 넣고, 석회도 넣고, 이거 좋은 거 다 넣네. 거기다 또 뭡니까? 그 토양 필수 원소 같은 거 필요한 거, 칼륨이나 이런 것들도 또, 질소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흙이구나. 그것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불려구며 상토, 뭐 공정육묘상 이거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정육묘나 불려구묘나 똑같은 의미다,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대량으로 만든 상토, 그쵸? 예, 불려구묘, 공정육묘는 공장에서 이렇게 막 이게 뭡니까 기계처럼 막 그 찍어내듯이 육묘를 하는 거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또 상토를 만들려면, 뭐 조금씩 이렇게 뭐 강물에 뭐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막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좀 재료가 좀 막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버미큘라이트라든지 펄라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요 상토를 만든대요. 여기 결국 뭡니까? 다 토양의 필수 원소라는 게 토양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양토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걸 다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쓰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출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아이고 박승 선생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께서 탁 느낌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육묘형 상토가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피트모스라는 게 뭐냐면 습지나 늪 등의 수생식물류 및 그 밖의 것이 부식화된 천연유기물, 쉽게 말해서 낙엽이 썩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가 그 토양편에서 뭐라 그랬죠? 유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썩어서 갈색으로 된 거, 안갈색, 다 유기물. 그런 걸 유기물이라고요.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다. 그죠? 그거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상토, 육묘형 상토로 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인간이 가공해갖고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천연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연에서 공급되고 있어요? 자연에서 그냥 공급되고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천연 유기물, 천연이 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앞에서 잠깐 봤지만, 버미큘라이트라든지 펄라이트,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공적으로 흙을 만드는 거예요. 예, 버미큘라이트 먼저 볼까요? 예, 질석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흙가루처럼 만드는 거. 그걸 갖고, 버미큘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펄라이트는 결국은, 펄은 진주. 여러분, 아시죠? 예, 그죠? 예? 요거는 다들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펄은, 이 진주야. 그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함을 가지고 뭡니까 흙처럼 만든 거 그걸 갖고 펄라이트라고 하는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요 제올라이트는 뭔가 하면요. 알루미늄 932형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뭡니까 흙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요것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 가정에서 화분 해갖고 관상수 같은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제올라이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뭡니까 흙 대신에 요걸 쓴다면 상토용으로 쓴다면 가습 호감이 탈취 효과가 있으니까 가습이 뭐예요? 예, 습도 같은 것도 이렇게 없애고 탈취 효과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런 효과가 있는 제올라이트를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버밀리쿠아라이트니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광석이니까 결국 무기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유기물이 아니고 그렇죠?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재배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육명 상토로도 이용하지만 여러분들 그 재배학 제가 25강에 강의할 내용이 아마 양액 재배일 겁니다. 그 양액 재배할 때도 양액 그 시기면 토양의 필수 원소 같은 게 다 포함된 양액에다가 양액을 그 공급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면 병원체도 없어질 거고 양분을 잘 먹으니까 더 잘 자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조건 넣고 물속에 담가서 키우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떠냐면은 고형배지라고 해갖고 흙을 토양에 흙을 꽂아갖고 결국은 작물이 흙 안에서 작물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흙 대신에 이런 고형배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버미큘라이트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펄라이트라든지 제올라이트 요거는 다 고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체 이런 것을 결국은 양액 재배 시에 또 이용하고 있다 하는 점 미리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양액 재배 따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 배지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액상 배지경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 액체 상태로 이제 배지를 만들어 갖고 키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품종마다 또 각 작물별로 또 다 다르겠죠. 그죠? 그까지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양액 재배만 하더라도 그걸 재배 관련해서 다 그 공부를 한다 치면 아마 책이 1000페이지도 넘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양액 재배 조건에 양수는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좋은가부터 해갖고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야,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그 재배학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저도 처음에는 그 양액 재배 그럼 왜 무토 재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형 배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양액 재배의 의미는 그 양액을 같이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재배하는 거 그걸 갖고 통칭해서 양액 재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형 배지용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직 배양하고 육묘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구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가 딱 공부해 보면 우리 공부 얼마쯤 하면 되고 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딸기와 감자의 무병주 생산을 위한 방법. 무병주는 무조건 뭐요? 조직 배양. 그죠? 요걸 통해서만 무병주 병원체가 없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이 기출을 해볼까요?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조직 배양은 식물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이 완전한 식물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무엇에 기반을 둔 거죠? 예, 제가 전체 형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형 성능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 발화세는 이거 종자가 어떻게 싹이 트냐 이런 걸 갖고 하는 그런 거고 결실률은 결실이 얼마나 됐나 따지는 율이겠죠. 그렇죠? 유성 번식은 뭡니까? 종자 번식을 유성 번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상 문제가 이제 마늘의 무병주 생산에 적합한 조직 배양은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만 나머지 화분 배양 그죠? 이 꽃가루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 딱 기억하라. 생장점을 배양하는 것. 대부분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생장점을 배양한다. 그죠? 포인트를 딱 알고 나시면 쉽습니다. 자, 기출수함에 오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거를 물을 수가 없거든요. 자, 작물의 육묘 가능성은 옳지 않은 거. 육묘는 무조건 좋은 거다. 이것만 떠올리시라 그랬어요. 그죠? 수확기 매출하기 때문에 작물 재배 좋네. 육묘용 상토의 pH는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산성화될수록 좋다는데, 아니 토양도 산성화되면 작물이 잘 안 자랄 텐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육묘상토가 맹토양이잖아요. 이게 pH가 낮을수록 좋습니까? 상식적으로 틀리죠, 그렇죠? 예, 중성, 약산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틀린 겁니다. 토양 그거 하나만 딱 그래서 다 토양과 연결돼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어려웠지만 이제 지금 한 반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막 이거 이게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안 들어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걸요, 아마. 예, 충분하게 이제 그 공부 방법은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노지정시형 경화하죠. 그죠? 이게 경화하죠. 예, 당연하게 육류. 안 그러면 환경이 적응하지 않으면 뭐 벼 같은 건 백탄노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화정이 필요하다. 예. 뭐 경화 이렇게 많이 쓰이죠. 육명 재배와 분업화가 가능. 제가 그랬잖아요. 뭐 왜 공정 육묘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냥 뭐 경작자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많이 수고스러움,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하니까 아예 도리어 공장에서 많이 육묘해 놓은 거 있으면 거기서 우리 한 10포기만 주셔야 하고 10포기만 키워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1, 2, 3, 4 해갖고 이것도 있는데 왜 책에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그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문학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기출을 오해 보겠습니다. 육묘재배 이유가 아닌 거.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죠? 예. 수확기를 앞당겨서 좋은 거니까 맞아.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벼재배식 감자. 감자와 벼가 이모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몰라도 돼요. 1년에 이작이 가능하다. 좋네 재배.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공결구 배추 재배식 추대를 유지한다. 추대가 유도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어버리면은 저기 추대는 무조건 나쁜 건데, 그쵸? 꽃이 피어버리면은 배추잎이 안 자라버리는데 어떻게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딱 보더라도. 그래서 뭡니까? 이게 좋은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읽어보면 이게 재배 좋구나 나쁜구나 딱 보이죠. 이건 나쁜 거잖아요. 벌써 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겁니다. 4번 맹류 재배 시 생육. 맹류만 생육 촉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교재다가 육묘 재배 이후 해갖고 1번, 2번, 3번, 4번 맹류 재배 시 생육 촉진으로 생산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절대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맹류 아니야 다른 것들도 다 뭡니까? 수확량이 증대되겠죠.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물 재배 좋은 거 요 하나만 떠올리시면 끝나버리죠. 자, 또 계속 있죠? 예, 기출문제. 근데 어렵지를 않아요. 작물을 육묘한 후 이식재배에 얻을 수 있는 효과 모두 고르세요. 예. 육묘하면 수량이 증대되고, 토지 이용, 또 작물 재배 좋아. 그죠? 근데 뿌리 활착 촉진, 이거는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당황스럽죠? 이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4번이었거든요. 예, 기출육계 뿌리 활착 증진되면 그 작물 재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육묘 재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되는 거예요. 뿌리 활착에도 뭡니까? 증진된다 하는 것이 당연하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정말 박선 선생 정말 말이 맞구나. 이제 정말 여러분께서 딱 이제 무릎을 딱 치실 때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고요. 이 가나 이게 막 그래갖고 암기식으로 강의하는 걸 듣는 순간에는 그거는 이해도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 풀지도 못해. 이거 뿌리 활착 증진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갖고 가나 이거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니다. 잘못된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취합해 볼게요.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직파에 비해서 종자가 절약된다? 어떻습니까? 육묘를 하면? 그렇죠. 종자는 절약되겠죠. 왜냐면 종자를 팍 뿌리면 만약 50개 뿌리면 50개가 다 자랍니까? 아니죠. 어떤 건 반화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발화율 이런 것이 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발화율이 50%될 수도 있고, 그죠? 50개 뿌리는데 25개만 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육묘는 한 개 한 개마다 따로 하니까 뭡니까? 잘 이렇게 실패율이 잘 자라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종자 절약된다 하니까 맞고, 토지 용도가 낮아진다. 이거는 뭐예요? 작물 재배 좋아요, 나빠요? 토지 용도가 낮아지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작물 재배 나쁜 거니까. 직파에 비해서 발화가 균일하다? 맞고요. 수확기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작물 재배 좋아.
그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있네. 3회, 5회. 그죠? 아이고. 왜냐면 이게 앞에는 육모였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뒤쪽으로 이렇게 뺐네요. 프로그램 생산에 관한 설명력 옳은 거 모두 고르세요. 이것도 보나 마나 뭐 프로그램을 하여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공정육묘 똑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대량 육묘 가능하고 좋아. 다양한 구역물 생산이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요걸 또, 예, 맞죠. 노동집합경? 아니죠. 예, 노동력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한다니까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2만 개, 3만 개를 육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밀 기술이 요구된다. 아유, 그렇죠. 예, 그래도 육묘를 하는데 얘하면 대충 뭐 아무런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 제가 여기, 생력재배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생력재배라는 것, 여러분들, 저도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게 생력재배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 양액재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력재배, 생력화, 이런 이제 용어를 제가 거기서 이제 봤어요. 근데 봤는데 도저히 그게, 그게 노동력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할까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시키면 생력, 그러면 힘이 생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요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재배한다 이거예요. 생력 재배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힘을 뭡니까 투입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냥 재배가 가능한 거. 쉽게 말해서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는 거. 그걸 갖고 생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인위적인 힘이 별로 투입되지 않은 것, 노동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걸 갖고 생력 재배라고 한다. 자연적으로 재배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노동력이 별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생력 재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생력 재배를 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별로 투입되지 않는 거. 아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5에 또 나왔네요. 플러그 육묘 장점이 아닌 거. 무조건 좋은 거.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노동 집약적 이렇게 돼 있죠. 기술 집약적은 맞지만 노동이 집약된 건 아니죠. 그죠? 예, 우리 노동력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고. 계획 생산 가능? 맞아. 그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하니까 정식 후 생장이 빠르다. 생장이 빠르면 좋은 거잖아요. 작물 재배. 그죠? 그러니까 맞고. 기계 및 자동화로 대량 생산. 왜 공정육모,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니까. 그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그죠? 예, 공장에서 대량 제품 찍어내지 생산하는 거. 그리고 맞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특별하게 암기할 거나 이해할 거나 그런 게 없죠? 또 유퀴즈에 또 이런 나오잖아요. 육묘용 이제는 상토에 관계돼서 물은 겁니다. 혼합 상토 중 유기물 재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기물 재료. 나머지 제올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는 뭡니까? 무기물이잖아요. 암석은 쉽게 말해서 무기라는 게 뭐죠? 없을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암석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유기물은 뭐요? 예, 기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트모스, 예, 천연 유기물, 요걸 갖고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낙엽 썩은 그걸 갖고 유기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기물 재료는 뭐냐? 2번. 그러니까 막 세세하게 몰라도 큰 틀만 알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회 때 이런 나온 것이 정식에 가까지면 외부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서 적용시킨 거 뭐요? 예, 환경이 적용시킨 걸 뭐라 그런다고요? 경화. 그죠? 요 춘화도 많이 나와요. 춘화도 뒤에 춘화철에 가면 이것도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 딱 봐보면 이건 경화잖아요. 이러기 쉽죠. 자, 공정인물 상토에 관한 설명으로 올잖아요. 제가 이제 상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교재에 실어가지고 고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제가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보겠습니다. 버미큘라이트는 질석을 약
일천도로 구운 것으로 삽목 분토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죠? 더 밀크라이트는 질석. 아유, 맞네. 펄라이트는 진주황. 아유, 이것도 맞죠. 그죠? 인공토양. 그죠? 예, 맞죠. 3번은 제올라이트는 미세당황 알루미늄 구산염. 아유, 요까지 맞고. 가스탄적. 아유, 맞아. 그래갖고, 가정용 화분에서 쓰면 굉장히 좋겠어요. 하고, 박승 선생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그게 제올라이트입니다. 그죠? 사진까지 제가 오래 붙였잖아요. 그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트모스는 습지, 수생식물류 맞아. 분시가 된 거 맞아. 무기물 말한다. 이거 뭐가, 그럼 답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무기물이 들렸잖아요. 이거 유기물이라니까, 유기물. 무기물은 뭡니까? 작물 재배 큰 연관이 없는데, 유기물은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좋은 거다. 그쵸? 그래서 피트모스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정의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낙엽 썩은 거, 이런 거 딱 떠올리시면 되래요. 아셨죠? 그 낙엽 썩은 걸 뭡니까? 그 흙 대신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작물을 키우면 잘 자라겠죠.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쵸? 거름도 되고, 그쵸? 그게 바로 유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유기물이 좋다, 나쁘다? 좋더라.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어떻게 나오는 거 볼까요? 자, 정식계 어린물을 외방에 미리, 문제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뭡니까? 경화, 그죠? 요렇게, 뭡니까? 어떤 데 간혹 나왔던 것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간혹 가다 제가 까다로운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풀어드리지만, 대체적으로는, 오늘 문제 풀어본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풀어 이런 게 없죠, 그쵸? 예, 그런 거 나올 수 있는 거는 병해충이라든지 몇 가지 분야, 그 분야에 한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교재 만들 때도 더 세부적으로 만들고, 문제도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갖고, 혹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풀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9회 보겠습니다. 9회 시설집의 농가를 찾은 A수능 평가사의 육묘에 관한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육묘 그러니까 출하기 조절이 가능하다. 좋은 거네.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묘는 무조건 작물 재배 좋은 거야. 그만 떠올린다. 그랬죠? 예, 유기질 육묘 상태로 피트모스. 유기물 맞아요. 예, 맞아. 달리면 생산 중발시. 작물 재배 좋네. 맞아. 공간 활용 높이에 이동식 벤치보다 고정식 벤치. 이동해야지 공간 활용도가 높지. 고정식 벤치를 하면 되겠어야 돼. 말자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쵸? 예, 요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회 때 나온 거 볼까요? 예, 계속 나오고 있죠. 한 문제 이상. 최소 육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거는 다 옳은 거야. 직발배 종자 절약된다. 앞에서 봤죠? 기출문제? 예, 맞아요.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 맞아요. 그렇죠? 예. 수확기면 출하기, 작물 재배 좋아. 맞아요. 그죠? 근데 유무기 환경관리,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이거는, 방지가 어려우면 작물 재배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가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병해충도,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제가 볼 때 재배 기술로 놓으면 무조건 그거 한 개만 떠올리시면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거 한 개만 하면, 공부 끝나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조직배양하고, 육묘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좀 이제 옥심 지베레리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그 책에 혹시 여러분들 책 갖고 있으면 진짜 복잡합니다. 뭔 얘기 저도 뭔지 몰랐어요. 읽어봐도 똑같은 얘기고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제 이제 특징을 아시죠? 딱 하면 딱 핵심을 요거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강의로 끝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이게 뭡니까 세부적으로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두 강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강으로 나눠서 하니까 그러니까 재미있게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